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도 보수도 다 부정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진보, 보수, 좌파, 우파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고 이미 이념전쟁은 우파의 승리로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정치군, 정치쟁이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는 도구로 이용하는 것 이외에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남북이 갈라져 있어서 이념 전쟁이 끝일 줄 모르고 진행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꾼들은 이 이념 전쟁을 부추겨서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용당하지 않는 길은 우리 스스로 정신을 챙기는 일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보수는 무능해서 싫고 좌파는 교활해서 싫습니다. 그래도 교활한 것보다는 무능한 것이 좀 순수성이라도 있기 때문에 저는 보수 쪽이다 그나마 스스로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 문제를, 대한민국의 문제, 사회 문제를 보면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진단하고 계획하기보다 늘 미래 사회가 어때야 되나 하는 그런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근 조갑재 선생이 보수의 대표적인 논객이라고 할 수 있는 조갑재 선생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조갑재 TV에서 이 문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보수 대표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조갑재 선생에 대해서 특별 인터뷰를 한 것이 기사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생각보다는 이 기사, 직접 조갑재 선생과 인터뷰를 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기사를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보수 언론의 대표적인 신문 조선일보. 지금 이준석이는 우파나 국민의힘 지지자에 의해서는 싸가지 없고 나쁜 놈으로 지금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우리가 최고의 지성이라고 할 수 있는 주필, 논설위원을 지낸 조갑재 선생의 생각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내용은 조갑재, 이준석 보수의 경쟁과 활력을 줄 사람, 젊었을 때 YS와 닮았다 라는 제목으로 박수찬 기자가 기사를 썼습니다. 조갑재 78세입니다. 조갑재닷컴 대표는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연설 영상을 잇따라 소개하고 있다. 조 대표는 여기에 낡은 보수 개혁 외치는 이준석 일단 들어보자. 이 연설 듣고 이준석을 싫어해도 늦지 않다는 제목을 붙였다. 이에 대해 조 대표는 반공 보수가 수명이 거의 다한 상황에서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일단 이준석 대표를 만나서 온종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달라며 비록 야합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정치적 의미에서 DJP, 김대중과 김종필 연합처럼 한국 정치사의 역사적 만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기자가 이 전 대표 어떻게 평가하나 물었습니다.
이준석의 연설, 여의도 재건축 조합, 이준석의 유튜브입니다. 그가 쓴 2권의 책을 접하며 이준석의 원점이 무엇인가에 주목했다. 이 전 대표의 현재 역할은 보수의 재해석이 아닌가 한다. 반공 보수는 수명을 거의 다 했다. 이 전 대표는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고 보수의 새로운 미래상을 이야기한다. 공정과 자유라는 화두를 구체적으로 풀어내는 능력이 인상적이다. 다음 질문입니다. 보수에서 이 전 대표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느냐, 보수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국민의힘 일부 시각에서 보면 이 전 대표를 배신자라 볼 수 있고 내부 총질한다고 할 수 있다. 나는 국민의힘이 아닌 보수의 입장에서 본다. 보수는 대한민국의 세력이다. 이준석은 보수 내부를 경쟁시키고 견제하고 활기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준석 씨는 현직 대통령과 맞짱 뜨려는 사람이다. 그런 용기가 여권에선 드물다. 내가 젊었을 때 취재했던 김영삼과 닮았다. 또 다음 질문입니다. 인요한 혁신위원장에 대해 미스터 린턴이라고 한 것은 문제 아닌가? 이 질문에 대해서 미스터 린턴 발언이 나온 부산 토크쇼 영상을 봤는데 청중 입장에서 보면 인요한 씨가 기자를 데리고 그 자리에 나타난 것 자체를 무례하게 느꼈을 것 같다. 사람들이 특정 발언을 들어 싸가지론 인성론을 이야기하는데 정치에서 인성과 예절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끝 아니야? 나를 포기한 기성세대는 누구를 나이로 내려 누르려는 조짐을 조심해야 한다. 이 전 대표가 질문입니다. 야당이 아닌 정부, 여당만 비판한다는 지적도 있다. 그가 지금 윤 대통령을 칭찬하면 아부한다는 이야기만 나올 것이다.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잘할 때는 잘한다 하고 비판할 때는 비판하는 태도를 취했으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할 수는 있다. 논평자 입장에서는 양시론, 양비론이 편하지만 정치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느 쪽에서 자기 주장을 밀고 나가고 그 부담도 본인이 지더라. 그러니까 양시론, 양비론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변화가 없으면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다. 질문입니다. 이준석 신당이 생긴다면 국민의힘이 100석 이하가 돼 탄핵 국면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극단적인 타협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보수가 대단결 해봐야 유권자의 30%밖에 안 된다. 지난 대선에서 보수 중도 젊은 층의 연대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켰다. 이 세력을 더 키워야 하는데 이 전 대표를 몰아내면서 연합을 와해시키고 있다. 여권의 가장 큰 정치적 실수라고 본다. 질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육사 홍범도 흉산 이전 철회를 요구한다. 이에 대해서
이전 대표 생각 중에 내가 동의하지 않는 것도 많다. 그도 대통령이 되려면 외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 홍범도 휴상 철거 반대는 굉장히 미숙한 생각이라고 본다. 질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하나? 의제가 합의되지 않더라도 우선 만나야 된다.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 탁 터놓고 이야기하는 거다. 진지하게 자기 영혼을 쏟아서 이야기하면 역사적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한국 정치 문화도 바꿀 수 있다. 김대중, 김종필의 DJP 연합,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 그렇게 나온 결과물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 전 대표가 싸우는 건 두 사람 모두에게 손해다. 윤 대통령은 누구든 만나고 설득하는데 강점이 있지 않나? 질문입니다. 이 전 대표가 결국 신당을 창당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신당이 민주당으로 갈 젊은층, 중도층표 가운데 일정 부분을 잡아줄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의석과 이준석 신당의 의석을 합쳐 과반이 된다면 그것도 침몰하는 보수의 구명종 역할이 되지 않나 생각한다. 다음, 보수의 변화를 강조한다. 질문입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나는 보수적 자유주의자다. 박정희, 전두환하고 싸울 때는 싸우고 또 두 사람이 억울한 점은 억울하다고 썼다. 내가 보기에 한국 기성 보수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다. 보수 지도층이 청와대 이전 등 무리한 일들에 침묵하니 보수 전체가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은 결과가 나온다. 부정선거 음모론에 영향받은 사람도 너무 많아졌다. 이준석을 비난하는 댓글을 다는 사람 중엔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 보수가 윤 대통령 팬클럽 플러스 이준석 욕하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여권이 여전히 분열돼 있다. 질문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과 한동훈 장관 같은 분이 보수의 간판이 될 수 있다. 나 전 의원이 2019년 국회에서 문재인은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한 연설은 정말 잘 쓴 연설문이다. 한 장관은 샤프하고 말을 잘한다. 정치를 하면 단정하면서도 약간 정리된 그 이미지를 보완해야 된다. 그런 점에서 기존 보수가 갖지 못했던 유연성을 가진 이준석 전 대표와 상호 보완하며 보수의 미래를 끌고 가면 좋겠다. 법칙, 안보라는 한동훈적 요소와 공정, 자유라는 이준석의 요소를 잘 묶는 것이다. 이번 총선을 전망한다면 어떻겠냐? 민주당 이재명 간판으로 가느냐, 윤석열 심판으로 가느냐 프레임 전쟁이다. 지금 국회는 이재명 민주당 독재 상황이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피해자이자 도전자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도전자라서 국민 앞에서 자세를 더 낮추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 역대 선거는 절박한 쪽이 늘 이겼다. 이준석 대표를 앞세우든 아니면 다른 누구를 통해서든 현 정부에 돌아선 2030의 마음을 잡는 게 중요하다.
뭐 더 내용이 더 있습니다만 너무 길어서 여기서 끊겠습니다. 저는 이 조갑재 선생의 평가, 분석 동의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만나서 전후 과정을 다 속내를 다 털어놓고 거기에서 생긴 오해 풀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 징글징글한 좌파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또 넘어갈지도 모릅니다. 지독한 좌파들의 집념에 어이없이 무너지는 이 보수들을 보면서, 무능한 보수를 보면서 저는 이준석에서 희망을 보고 있습니다.